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또 한수원에서 그토록 노력도 하고 기대하지 않던 체코로부터의 신규 원전 수출 쾌거가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2009년에 UA 원전을 수주했으니까 15년 만에 새로운 원전 수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죠. 우선 금액 면에서도 UA 때보다는 한 1.5배 이상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두 기에 24조 원이니까 이 24조 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 거기에 대한 시설 기자재 값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60년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 대금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원자력 연료를 공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24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저희들한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건 몇 가지 짚어보면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최초 원전 수출은 그야말로 아무런 경력, 경험 이런 거 없었던 중동적인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이번에 저희가 수출하는 곳은 유럽의 한 복판, 그러니까 상업용 원전을 시작한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한 복판인 체코에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됐기 때문에 UAE에 수출했던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추가로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또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경쟁 파트너가 EU 안에서도 맹주면서 동시에 유럽 원전의 가무 그리고 EU의 가장 큰 부담금을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경쟁 상대였던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EU에서 시행되는 국제 입찰에 EU의 자존심인 프랑스의 EDF와 한국의 한수원 KHNP가 붙은 겁니다. 거기서 프랑스의 EDF를 꺾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커다란 자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유럽을 정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럽에 발을 디뎠다, 진입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던 기업이 있습니다.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죠. 우리가 먼저 원전 기술을 배워온 원전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한테 여러 가지 초기 기술을 배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간의 R&D를 거쳐서 완전히 우리가 원전 기술을 체화해서 수출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와서 한국, 즉 KHNP를 괴롭혀왔습니다. 이번에도 EDF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치르기 직전까지는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KHNP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죠. 특히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적재산권 이슈 자체가 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고, 체코 정부에서도 굳이 이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다룰 문제고 국제 입찰에서 여기에 특별히 가중치를 두는 것 같진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그런 입지를 확보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가지 그런 지적재산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이 수출을 할 때, 즉 UAE 아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제품을 같이 넣어서 수출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지적재산권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전 4기를 지었습니다만은 4가지 핵심 부품, 냉각제 펌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실질적인 부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E 원전은, 아라카 원전은 100% 국산화를 이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체코에 수출한 우리의 원전은 1400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1000메가로 약간의 조정을 거쳤긴 합니다만, 냉각제 펌프를 비롯한 기존의 4대 핵심 부품,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던 그 부품을 완벽하게 국산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국산화의 100%의 우리 원전을 수출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번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2015년경에 체코가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2018년 이때 당시만 해도 체코는 또 진행하다 안 할 것이다. 이런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사실은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정책이 일부 변하기는 했지만 한수원이나 우리 원전 업계에서 나름대로의 끈질긴 노력을 해서 우리 생태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국내에서 원전을 못 짓게 한다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는 것은 불량식품을 팔러 다니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저희가 잊고 우리 원전업계가 하나가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2018, 19, 20 때 많은 사람들이 체코의 신규 원전은 러시아가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경쟁을 하는 상대가 있다면 한국 정도. 그래서 1강, 1중 러시아와 한국이 경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 말에 이 체코의 국회에서 정치 지리학적 이유를 대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저희들의 동무대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말, 2021년, 2022년까지는 완전히 미국과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또 프레임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계속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했죠. 그러다가 한국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생태계 육성 계획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챙겼고 미국은 그런 걸 챙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국이 이제는 거의 동무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미국이 탈락하는 걸 보고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기도 하면서 EU의 대표적인 국가라서 2021년 말 2022년 이후부터는 아주 프랑스하고 세게 붙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22년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황주호 사장님을 비롯한 현재의 한수원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프랑스의 여러 가지 챌린지와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어제 원전 2기 플러스 알파를 수주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고 정말 한수원을 비롯한 또 이걸 뒷받침해준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이런 모든 공공기관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한수원이 열심히 뛰었고 뒤에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4번이나 찾아갔어요, 체코. 그러면서 이 EU 안에서 발주가 되는 신규 원전, 체코의 신규 원전에 대해서 이걸 꼭 수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우리나라 국군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서 지난 6월 말 프랑스 총선 결과 좌파 연합이 1등이 되고 마크롱이 속한 앙상블 연합이 2위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마크롱은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체코 정부가 보다 실리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와 기술, 경제 평가에 집중해서 한국의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페이스나 움직일 수 있는 여지, 그런 환경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원전업계를 밀어주고 믿어준 국민들의 성원, 정부의 도움, 무엇보다도 한수원 황주호 사장님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저는 아주 예전에 한손을 떠났지만 늦게라도 후배들의 도움으로 저의 꿈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원전업계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